진성은 그 물음 속에 서 있었다. 아직 여름의 열기가 남은 산마의 오후. 햇살은 골목 담벼락 위를 유영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자전거를 끌며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지만 익숙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의 길은 매일 지나도 조금도 새롭지 않았지만 오늘은 묘하게 다른 기분이었다. 진성은 아카미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이었다. 아버지는 정미소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손으로 두부를 만들며 마을 장터에 나가 팔았다. 그의 삶은 평범하고 조용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잔잔하게 머물고 있었다. 학교 가는 길목엔 오래된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름이면 그 앞에서 발을 멈추는 게 일상이었다. 자판기 앞에 서면 어릴 적 할머니가 사주던 포도맛 아이스크림이 생각났다. 그 시절의 진성은 햇살처럼 맑고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라났다. 성숙함이란 이름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학교에선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고 선생님들도 그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매일 조용히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엔 혼자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가 사는 마을, 산만은 눈부신 계절의 변화 속에서 늘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했다. 봄이면 삼벚꽃이 로도도고 보는데요. 좀 삼벚꽃이 흐드러졌고 여름이면 논밭 사이로 잠자리떼가 날아다녔다. 가을이면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겨울이면 첫눈이 지붕 위를 포근하게 덮었다. 그리고 진성은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바람이 조금 시원해진 초가을, 그는 우연히 공터에서 오래된 벽화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퇴색한 그림 속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꿈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진성의 가슴 한쪽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났다. 나도 뭔가를 남기고 싶다는 어렴풋하지만 강렬한 바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진성은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심지어 밭일을 도우면서도 짬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는 그리는 일이 좋았다. 아무도 없는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조용히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성이 그림에 빠져들자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작은 물감 세트를 선물했고 여동생은 그의 스케치북을 몰래 훔쳐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일상의 작은 응원이 진성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의 꿈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채 흐릿했지만 분명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진성이 처음 세라를 본 날은 바람이 유난히 분 날이었다. 교실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나무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진성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기, 이 자리? 혹시 비었나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생전 처음 보는 여학생이 서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검은색 리본이 메어져 있었고 살짝 떨리는 눈동자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듯했다. 아, 네, 앉아도 돼요. 그녀의 이름은 세라. 전학 온 지 일주일쯤 된 신입생이었다. 도심에서 이사 왔다고 했고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 마을로 오게 되었다고 짧게 설명했다. 세라는 조용했지만 관찰력이 날카로웠고 말투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며칠 후 진성은 점심시간에 다시 그녀를 마주쳤다. 도서관 구석에서 누군가와 말없이 책을 읽고 있는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 자신처럼 조용한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을까? 이 책 좋아하세요? 진성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 표지를 살짝 보여주었다. 이 달의 그림자 아래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소설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대가 생겼다. 이후로 그들은 도서관, 복도, 교정의 작은 벤치에서 자주 마주쳤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생겼다. 어느 날 세라는 진성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진성씨, 그림 그리죠? 당황한 진성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세라는 웃으며 말했다. 책장 사이로 몰래 봤어요.
스케치북에서 봄 풍경을 그린 그림이 살짝 보여서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아무런 비난 없이 예쁘다고 말해준 순간이었다. 진성의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파장이 퍼져나갔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그것은 외로움에 길들여진 그의 일상 속에서 처음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진성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세라에게 보여주었다. 논밭 사이를 나는 잠자리, 마을 축제의 등불, 할머니가 웃으며 나물 다듬는 모습. 세라는 한 장 한 장 마치 보물을 만지듯 소중히 넘겼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세라의 말은 진성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뭔가 특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느 날 세라는 진성에게 부탁했다. 이번 마을 축제 때 그림 전시회가 열리는데 진성 씨도 참가해봐요. 당신 그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성은 망설였다. 아직은 세상 앞에 서기엔 너무 작고 불완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세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그의 가능성을 그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진성은 방 안의 조그만 책상 위에 새 하얀 종이를 펼쳤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산마 마을의 가을 축제는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오색 등불이 골목마다 매달리고 아이들은 전통 복장을 입은 채 손에 솜사탕을 들고 뛰놀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고 국악 공연을 준비했고 바람은 계절의 냄새를 실어 나르듯 살랑거렸다. 진성은 축제 당일 아침 마을 회관의 작은 전시관 안에서 그림을 걸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쳐였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괜히 나섰나?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의 그림은 모두 6점. 논밭 풍경, 어린 시절의 집, 여름비 맞은 골목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세라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뒷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었다. 진성은 그 그림에 제목을 붙였다. 조미엑스전나, 조용한 빛. 와, 정말 진성이가 그린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여동생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곧이어 부모님도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더니 살며시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괜찮네 하고는 등을 돌렸지만 그 뒤에 숨겨진 뿌듯함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전시회가 시작되었고이 무야친이 소자인치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하나둘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진성은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웃는 얼굴도 있었고 감탄사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어르신은 이 골목, 우리 집 앞 아니가 하며 웃기도 했다. 그러다 세라가 다가왔다. 오늘따라 그녀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엔 작은 부채가 들려 있었다. 진성씨, 그림이 정말 마음을 흔들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다. 조용한 음악 소리가 흐르고 창밖으로는 축제의 불빛이 반짝였다. 조용한 빛, 이건 당신이에요. 진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췄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고 확실했다. 그날 밤 진성은 축제 마당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하고 불꽃놀이를 보며 웃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마을의 일부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숨기고만 싶던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성은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마을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오가며 밤이면 축제의 잔향이 작은 불빛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진성의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다.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학교 옥상, 늦가을 햇살이 지붕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진성과 세라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진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에 머리카락을 넘겼다. 사람들이 진성씨 그림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나도 그랬고 그건 진성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뜻이야. 진성은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그게 진짜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그냥 꿈만 꾸다 끝나는 거 아닐까 두려워. 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거기엔 그녀가 직접 쓴 시가 적혀 있었다. 섬세한 글씨로 계절의 변화와 사람의 감정을 엮은 시였다. 나도 사실 시를 써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진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비슷하네. 그 말에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진짜 신뢰의 고백이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감,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소통.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은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 옆 구석 자리에 앉아 각자의 작업을 공유했다. 진성은 그림을, 세라는 시를, 서로에게 감상을 말해주고 때론 조언도 해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울에 있는 예술학교 입학 설명회가 다음 달에 있어. 같이 가볼래? 그 순간 진성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울. 너무 멀고 너무 큰 세계. 지금까지 산마라는 작은 마을만을 전부로 살아온 자신에게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나 같은 시골애가 과연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성 씨는 할 수 있어. 난 확신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진성이 스스로를 믿느냐는 거야. 그 말은 마치 거울 같았다. 진성은 그 말 안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도망치지 않고 처음으로 그날 밤 그는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펜을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했다.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전에요 총통의 시험민처럼 더 부딪혀보자. 망하더라도 내 그림은 내 거니까. 11월, 아직 겨울이 오기 전에 서울 도시는 끝없이 분주했다. 전철 소리, 길을 가득 채운 사람들, 가게 간판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진성과 세라에게 이 도시는 낯설고도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우와, 진짜 사람 많다. 세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자. 진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뭔가 마을 축제 열댓 개를 동시에 하는 느낌이야. 두 사람은 서울예술학교 입학 설명회가 열리는 캠퍼스를 향해 걷고 있었다. 설명회에는 오후 3시. 강의실에서는 벌써 많은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부모님을 동반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진성은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복장, 태도, 말투 모두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스스로가 얼마나 시골 촌놈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목소리를 닿게 만들었다. 강연은 열정적이었다. 입학 조건, 포트폴리오 구성, 입시 경쟁률. 진성의 머릿속은 숫자와 단어들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예술이 자유롭기만 한 세계가 아니라 수많은 규칙과 관문을 넘어야 하는 싸움터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설명회가 끝난 뒤 세라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나는 오히려 용기 생겼어. 뭐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진성은 침묵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아름답지만 멀게 느껴졌다. 말없이 걷던 두 사람은 캠퍼스 뒤편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단풍이 흩날리는 벤치에 앉아 드디어 진성이 입을 열었다. 세라야, 나는 잘 모르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뭔가 특별해 보여. 나는 그냥 우연히 그림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의 말엔 떨림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속에 숨겨왔던 열등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세라는 진성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성씨,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대단한 출발이었냐가 아니라 이 얼마나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야. 그리고 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진성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모두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거 나랑 같이 써봐. 우리 둘만의 목표 리스트야. 종이에는 2개의 칸이 나뉘어 있었고 한쪽엔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 다른 쪽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진성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첫 번째 줄에 글씨를 적었다. 내가 보고 싶었던 세상의 모습. 세라는 옆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거면 돼. 도시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종이 한 장 속엔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진성은 알았다. 아직 불안하고 두렵지만 덕비지 되네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진성은 마치 낯선 공간에 다시 발을 들인 것 같았다. 익숙한 농일과 소나무 숲, 마을버스의 엔진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자신만은 조금 변해 있었다. 세라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기장과 신호트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고, 진성은 마당의 오래된 평상 위에 스킨조이의 스케치북과 물감을 펼쳤다. 예전에는 누가 볼까 조심하며 그렸지만 이제 그는 조용히 당당하게 그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세라는 진성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한 미니 그림 교실 열어볼까?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처음엔 망설였지만 진성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회관 옆 창고를 빌려 이에 색으로 보는 세상 이라는 이름의 작은 수업을 열게 되었다. 처음 수업날, 칠판도 없이 시작된 교실에 6명의 초등학생들이 모였다. 진성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어 검은 보드에 썼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아니야. 다르게 보는 거야. 아이들은 웃었고 세라는 뒤에서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성은 깨달았다. 이건 단지 그림 수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는 용기였다. 수업은 점점 입소문이 퍼져 고리에 유치어놓고 두 번째 주엔 중학생 한 명도 슬그머니 들어와 앉았다. 진성은 아이들에게 단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는 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구름의 그림자, 가을 낙엽의 소리, 할머니 손등의 주름까지 아이들은 어느새 눈빛이 달라졌다. 한편 세라는 마을 도서관에서 신앙독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엔 참가자가 3분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성처럼 말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에 의미를 두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회관 뒤뜰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들려오는 건 가끔씩 부는 겨울바람 소리뿐. 가끔은 말이야.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진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간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세라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진성은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전시의 제목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풍경들, 산마의 농일, 축제의 불빛, 세라의 뒷모습, 그리고 아이들과 웃던 수업 시간까지 그의 그림 속에는 여전히 고향의 숨결이 살아있었다. 갤러리 한쪽 벽에는 예전 수업에서 아이들이 그려줬던 작은 그림들이 진성의 작품들 사이에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보고 물었다. 이건 어떤 특별한 기법인가요? 진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스승이 되었던 순간들이에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아이들이 다시 열어줬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림 앞에 섰던 관람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걸어나갔다. 진성은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다.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구름을 그리네. 뒤돌아보니 세라였다. 길게 자란 머리를 질끈 묶고 손에는 얇은 시집이 들려 있었다. 신이 된 사람은 아직도 관찰력이 좋네. 둘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서울에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로 자주는 만나지 못했지만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이 전시회에서 마주쳤다. 그건 마치 둘만의 조용한 약속 같았다. 세라는 자신의 시집 몇 권을 그의 전시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표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단어로 기억했다. 진성은 책장을 넘기며 한 페이지에 멈추었네요. 그 시는 명백히 자신을 위해 쓰인 것이었다. 시의 제목은 진성의 옆모습. 그 속엔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리고 결국 세상에 말을 걸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전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들 사이의 공감은 여전히 묵직하고 따뜻했다. 지금의 우리가 예전에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세라가 물었다. 진성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겁내도 괜찮아. 근데 멈추진 말자고. 세라는 미소 지었다. 충분한 말이네. 그 순간 밤하늘 어딘가에서 벚꽃 한 송이가 조용히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아래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고요한 봄의 소리를 들었다. 진성과 세라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아주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피어나고 또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다정하게 엮여지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담이 아니라 꿈을 믿지 못하던 소년이 어떻게 세상을 그려나가고 또 그 곁을 지켜주는 소녀와 함께 용기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림과 시, 시골과 도시,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두 주인공이 보여준 진심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를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 있나요? 또는 누군가의 조용한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준 경험이 있나요? 진성과 세라의 이야기가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셨던 진성과 세라, 그 이후의 이야기, 바로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你 레니온 대한테